안녕하세요. 단기 과열이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과열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조심하라는 의미죠. 단기 과열은 차트와 호가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찾아봐야 하는 데이터죠. 그런데 우리가 단기 과열을 알아야 할까? 지금 보여지고 있는 대주산업 매매 영상은 제가 손실본 매매 영상입니다. 많이 급등한 상태였는데요. 장이 끝나고 단기과열 지정예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장이 끝나고 시간에 CB 전환 공시나 단기과열 지정예고 공시가 나왔던 종목의 경우 장중 매매에서 손실을 봤던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느낌의 영역이죠. 왠지 해당 종목의 시세가 비실비실했던 건 장 끝나고 나올 다소 악재 공시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거를 미리 예측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돈을 집어넣지 않다 보니까 주가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비실비실했고, 그걸 모르고 진입한 저는 손실을 봤던 게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단기과열 지정예고 공시가 나올 종목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을까? 그리고 단기과열 지정예고 공시가 장 끝나고 시간에 나오는데 장중에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향후 영상들에서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배워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실제로 매매에도 적용해 볼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 의미 있는 일은 없겠죠. 사람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해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게 맞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단기과열 지정예고를 의심하고 있고요. 물론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근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 앞으로의 영상들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만큼 통계를 내야 합니다. 나의 느낌이 숫자로 변환되는 순간 그건 확실한 기준이 되는 거죠. 숫자가 아니라면 느낌은 그저 느낌일 뿐입니다. 애매모호한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그 느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거 같고 저러면 저런 거 같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말 그대로 정확하기 때문에 옳고 그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숫자로 변환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감으로 매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매매 복귀를 하면서 해야 할 것은 그날 주식시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숫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숫자로 표현되는 순간 나만의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내 매매에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주먹구구식으로 감각에 의존하면 뭔가 불확실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철저히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매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 더 확실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는 틀렸을 때는 틀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피드백해서 개선할 수가 있죠. 하지만 느낌에 의존하면 틀렸을 때 명확히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매매보다는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한 매매가 유지 보수에도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잃고 벌고만 있죠. 잃은 것 같으면서도 번 거는 없죠.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인 겁니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문제죠. 주관식은 채점하는 사람에 따라서 점수를 조금 더 후하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기준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객관식은 정확하게 그 번호를 안 찍었으면 틀린 겁니다. 주식시장은 가만히 살펴보면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에 가깝죠. 수익을 받느냐 안 받느냐만 있지 수익을 본 것 같으면서도 안 본 것 같은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이고, 그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명확한 공식, 숫자, 통계,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통계 자료들은
남의 매매가 아니라 나의 매매가 기준이 되어야 하겠죠. 나의 매매를 기준으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써먹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나는 눌림 매매를 하는데 돌파 매매하는 사람의 통계를 낼 필요는 없는 거죠. 눌림 매매에 대한 통계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공부할 양이 확 줄어듭니다. 쓸데없는 것들은 안 하기 때문이죠. 물론 나에게는 쓸데없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소중한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나의 매매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한테 소중한 정보를 모아야 한다는 거죠. 철저히 나에게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상따를 하는 사람들은 상한가를 가는 종목과 가지 못하는 종목을 구별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있으면 좋겠죠. 상을 못 가는 종목들은 보통 고가 몇 %까지 찍고 내려오나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겠고, 그러니까 상을 가는 종목과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숫자, 기준이 있으면 매매할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이 있다면 상따를 할 때 윗꼬리가 달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은 전부 다 제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따 성공률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통계를 알고 있으면 여기서 파생되는 추가적인 매매 기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한가를 갈 확률이 높은 종목이 있다. 그런데 아직 20%대에 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10% 정도 있죠. 이걸 알면, 그러니까 상한가와 윗꼬리 종목을 구별할 줄 알면 20%대에서 더 상승할 만한 종목도 찾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보이는데 매매해야 되겠죠. 그럼 상따 플러스 추가적인 수익도 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숫자, 통계 자료들을 확보해 갈 것이고, 다음 영상에서 파이썬을 활용해 단기 가열 지정 예고 기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